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김소정입니다.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진행되고 있고요. 양하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1.2%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올라가는 섹터와 종목들 함께 공략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방송이 없는 날에도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 공략해야 하는지 히든 종목들 공략을 주고 계시니까요. 생방송 공략주와 더불어서 노란톡방 종목들까지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중에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최근 수익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KCS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을 해주셨고 지금 무려 33%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톡이 붙어있는 종목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해주셨던 히든 종목들입니다. 잉글우드랩이 25.7%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생방송 공략주들 역시나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생방송 공략주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만한 굉장히 우량주들 위주로 재무가 좋고 차트도 괜찮은 우량주들 위주로 공략을 주셨는데요. 지금 첨부가 11.8%, 두산이 13.8%, 덴티움이 24%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들 역시나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이지만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드린 종목들 역시나 수익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노란톡방 종목들뿐만 아니라 생방송 공략주들 함께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히든 종목이었던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공략일 이후로 25.7%라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5월 19일쯤에 공략을 해주셨고 실제로 단 2거래일 만에 25%라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공략을 하셨더라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2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매수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7,000원대와 6,000원 중반대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을 따라가시고 수익 보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접 저희 노란톡방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잉글우드랩 수익 감사합니다. 너무 잘 가네요 라고 올려주고 계시죠. 실제로 노란톡방 히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CS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양자 컴퓨터 보안주로 공략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노란톡방 안에서 너무나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으로 제공을 해주셨는데 지금 무려 33%라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최근 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줬는데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역시나 이 종목 양자 컴퓨터 보안주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조금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공략 주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크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노란톡방 미리 입장을 하셨더라면 30%가 넘는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었겠죠. 자, KCS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노란톡방 자료를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양자 컴퓨터 이슈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KCS와 드림 시큐리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방송 공략주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제시를 해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최근 장에서 20%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방송 공략주였던 첨보 역시나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시가총액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렇게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인데도 낙폭이 너무 크다. 지금이 공략해보기 좋은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공략일 이후로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생방송 공략주로 제공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5월 초쯤에서 공략을 해주셨고 전문가님이 공략 주신 이후로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면서 13.8%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시가총액 무겁지만 재무 좋은 종목들은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트렌드 방송 공략주 수익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최근에 공략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SNS텍이 19.4%, KCS가 33%, 두산과 덴티움 역시나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전문가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위주로, 재무가 좋고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매일 노란톡방 안에다가 당일 시황 브리핑을 올려다 주고 계시고요. 또 6월 주요 증시 일정표까지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직접 캘린더를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섹터별로 재무 분석을 해서 종목 자료집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받아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또 재무가 좋고 올라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생방송 확인하시고 이렇게 종목 자료집까지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양하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제나 행복을 선사하는 양하준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그리고 앞으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봐야 될 부분 그리고 앞으로 노려봐야 할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수익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생방송 50분 동안 양하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방송이 없는 날에도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생방송 중에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끝나고 나면 방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전문가님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사실 저희가 방송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거 왜 이럴까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마 채권 그 전환사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쵸. 전환사채 말씀드리면서 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그리고 채권에 네. 대한 얘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끝에 저희가 다 못 짚고 맞아요. 넘어갔었죠. 네. 근데 이게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그러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됐어요. 근데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이 좋은 걸까요? 좋은 거지 않을까요? 좋은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최악을 피했으니까 좋은 그럼요. 거죠. 네. 네, 최악은 피했지만 그러면 최악을 피하고 난 이후에 그럼 어떻게 시장이 변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10억이라는 돈을 단순하게 내가 그냥 주식에다가 그냥 몰빵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내 전 재산이 10억이에요. 자, 소정 씨, 네. 10억이 전 재산입니다. 그럼 나 좋네요. 10억을 네. 주식에다가 한종목에 몰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하죠. 못하시죠? 네. 그러면은 대부분 다 뭘 생각하게 될까요? 분산 투자를 그렇죠. 해야겠다. 분산 투자를 네.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안전한 데가 어딜까를 생각하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안전한 데다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주식한다라고 하면 어디다 투자하죠? 주식하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에다 SK하이닉스죠. 대체적으로 투자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채권도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채권을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안전하게 이자를 준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네. 나라에다 맡기면 나라에서 돈을 준대요. 네.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나라에다가 맡겨야. 그렇죠. 네. 나라에다가 당연히 맡기겠죠. 네. 자, 그게 바로 국채예요. 국채라는 네. 게 미국 국채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자금을 이제 그 이자를 꾸준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하면은 가장 투자 중에서도 안전자산으로 1위로 꼽히는 거예요. 근데 부채 한도 협상을 이번에 이제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 상향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발행할 양이 얼마냐? 예상치가 지금 1,100조입니다. 1,100조를 지금 뭐 이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자, 상식적으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자를 주는 국채를 1,100조를 발행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가 미국 국채에서 1,100조를 발행을 하면서 투자 시장에 길을 열어주겠다.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면 이제는 국채도 좀 안전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미국에다가 네.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안전하게 주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를 준대요. 예를 들면 5%를 주면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 5%보다 높게 줘야 될까요? 낮게 줘야 될까요? 더 많이 줘야 사람들이 투자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최대 안전한 게 미국 국채인데 그것보다 더 높게 줘야지 다른 회사채를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자꾸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은 반대로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하락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1,100조라는 자금을 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자금들이 이제 안전한 국채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오늘 발표됐던, 어제 발표됐었죠. OECD에서 발표됐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IMF하고 OECD에서 발표했던 한국의 성장률을 봤을 때 한국의 성장률이 앞으로 지금 예상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국 성장률 자체가 지금 현재 0.1포인트를 또 하향하면서 1.5포인트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발표한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상저하 중이라고 발표를 조금 이제 수정치를 좀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은 OECD에서도 IMF에서도 점점 추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국채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뿌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안전자산 투자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금들이 당연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단어가 이제 등장할 건데 그게 바로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이제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스킵을 하느냐, 동결을 앞으로 쭉 하느냐에 대한 이슈들이 다음 시장까지는 혼조세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막 강한 시장 절대 안 오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혼조세 시장이 이어지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스킵이냐 동결이냐의 FOMC 발언을 가지고 다시금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하나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앞으로 이제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지적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국채에 돈이 쏠림으로 인해서 증권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금들이 이제 경색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이슈들이 나올 건데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아 이제부터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그렇지 않냐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 포인트를 자세히 보시면 1월 달부터 이제 2차 전지를 매수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놓으면서 상승세를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전부 다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2,600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갑은 둔둔해지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2,600 간다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식이 엉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증시 자체가 사실상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종목들이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특정 섹터, 특정 기업들이 주도해서 시총 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노려봤던 게 대부분 다 시총 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계속 장중에 추천을 드렸던 거였고 방송 추천주가 대부분 다 시총 큰 종목들이었죠. 이제 대세가 이제 지금은 안전한 주식 쪽으로 그리고 실적주 위주로 많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포인트를 보고 계속해서 좀 노려보려고 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사실 앞으로는 이제 실적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이나 하반기에 이제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진다. 이러면은 진짜 실적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보시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마음의 심리적 불안을 주는 요소.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일단 유동성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될 거고 그러면 미국 증시를 볼 때 유동성에 대한 신문 기사를 굉장히 앞으로 접하시게 될 일이 많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스킵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동결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그러니까 멈추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점도표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번째 그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괴롭힐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앞으로 상저하고가 됐든 상저하중이 됐든 분명히 조정을 받은 뒤에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분명히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3분기 가서는 분명히 조정을 한번 받을 것이다. 3분기 가면서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겠지만 그게 결국은 다시 우상향을 패턴을 만들기 위한 조정이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이슈가 있고 나서 오늘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 옐런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상업부동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리스크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금리를 이렇게 올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은행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 채권이 이렇게 안정되게 수익을 주니까 은행들도 당연히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은행들은 손실을 보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은 손실을 보는데 예금금리의 대출은 계속 올려줘야 돼요. 예금금리를 계속 올려주면 손실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은행은.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은행들은 다시금 또 파산하거나 합병되는 그런 은행들이 자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 은행들은. 아마 그런 기사들도 앞으로 또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이 얼마나 위험에 잘 대비하느냐라는 거를 평가하는 건데 그런 대형 은행들은 사실상 위험 평가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대형 은행들의 금융위기까지 가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고 그러면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을 받고 난 뒤에 강하게 다시 반등세를 그려놓는
결국 경제 성장은 내년까지 2% 이상으로 상승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성장률 결국은 1.5포인트다. 결국 지금이 바닥이란 얘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최저치의 이런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1.4포인트에서 1.5포인트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2.7에서 2.8포인트로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의 핵심을 잡아야 돼요. 아,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힘들구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힘드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왜 힘든지를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 힘든 부분을 벗어나서 그러면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 결국 정부에서 수출을 어느 쪽으로 투자할 것이고 수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밀 것이냐, 이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올해 초에 들어서 아마 정책에 대한 이슈들을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 거는 한국의 수출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출을 이제 늘려가기 위해서 정책들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시장에서 아직 부각을 세게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 앞으로 바라봐야 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노려봐야 하는 공략주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유동성, 금리 인상 이슈까지도 짚어주셨죠. 상저하거나 상저하 중 둘 중 어느 시장이 되든 3분기에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다시금 우상향 그리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매주 방송마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흘러간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도 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다음 주부터 반도체와 2차 전지 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이런 실시간 시장 브리핑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와 더불어서 노란톡방 히든 종목들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이 방송 중에 공략 주신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흐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선 최근 첫 방송 공략주였던 덴티움이 20%가 훌쩍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잉글 우드랩이 25.7%, KCS가 3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전문가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무가 괜찮은 우량주들 위주로 공략을 주고 계시는데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두산 같은 시총 높은 종목들 지금 13.8%를 기록하고 있고요. 덴티움이 24.3%, KCS가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종목들 재무도 좋고 시총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전문가님 사실 네. 저희가 방송 수익률도 너무 좋고 노란톡방 수익률도 너무 좋아서 방송 중에 조금 자랑을 하고 싶거든요. 네.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종목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양자 컴퓨터를 제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이 합작을 해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 특히나 어제 현대차하고 기아가 굉장히 급락이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보안 문제였죠. 이제 그 뉴욕에서 이
현대차하고 기아가 도난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이제 쉽게 열리고 그 다음에 시동도 쉽게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도난이 쉽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럴 때는 보안이 필요한 거예요. 보안이 지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진다면 결국 지금 뉴욕시에서 소송을 당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보안을 우리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안주들, 특히나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 보면 우상향하면서 제가 그때도 방송 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지니언스가 굉장히 급등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보안주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관심 받기의 섹터일 수 있어요. 관심 받기의 섹터일 수 있지만 조용조용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나 보안주들은 앞으로 지금 계속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고 지금도 아직 올려놓지 못한 종목들이 너무 많고 그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할 날이 이제 순환매를 분명히 돌아줄 거예요. 그런 순환매 장세구에서의 보안주들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런 종목들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뭐 KCS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아직 보안주들 많아요. 재무 좋고 아직 차트는 진짜 이쁘게 만들어 놓은 종목들 많거든요. 사실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이 차트도 사실은 있는데 그 정말 좋은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쁘게 만들어 놓은 차트 있는데 그것도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 종목도 보안 관련주일까요? 맞습니다. 보안주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개인적으로는 보안주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방송 중에는 다른 종목을 또 공략을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이거는 지금 공략주는 아닙니다. 공략주는 네. 아닌데 지금 차트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와 진짜 이쁘다. 이런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쭉 조정을 받았다가 횡보를 해요. 횡보를 하면서 횡보 중에 수급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갑자기 빵 튀는 그런 포지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 유심 있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이 종목들은 전부 다 노란톡에서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안정성 있게 지금은 부각을 받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저점을 내리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급락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 기술적 반등을 보여야 할 때 바로 튀는 경우보다 어느 정도 약간의 횡보를 하다 갑자기 튀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트들이 일반적으로 한번 튈 때 윗꼬리를 달고 뺐다가 살짝 조정받았다 다시 강하게 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요즘 트렌드의 차트의 모양새거든요. 사실 이런 종목들도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보안주는 앞으로 더더욱이나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안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부각을 받을 것이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 아마 이 리스크로 인해서 보안의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안주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지금 보안 관련주, 노란톡방 안에서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신 종목들인데요. KCS와 드림 시큐리티, 최근 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앞서서 차트를 조금 보여주셨는데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가 너무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이 궁금하다, 매수가와 가격 전략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중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지금 보이시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문을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 빠르게 입장하시고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부터
전문가들부터 생방송 공략주들까지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도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난주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 생방송 공략주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약간은 좀 믹스를 해서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은 좀 네. 정확하게 그 채권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은데 사실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공략주까지 설명을 다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만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거는 자, 한국하고 세계 경쟁 성장률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지금 세계 경쟁률이 2.7%,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은 1.5포인트라고 예상치를 결국 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세계 경제는 좋아진다. 근데 우리나라만 안 좋다. 이거를 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인이에요. 첫 번째는 중국이 성장을 하고 리오프닝 효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앞으로 더더욱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중국의 리오프닝 당연히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중국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예전에는 중간재 산물들을 우리나라한테서 투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수입을 해와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서 그걸 가공해서 완성을 한 다음에 중국에서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간재 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받아왔다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중간재 산물 자체를 중국 자체에서 생산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중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시장보다는 앞으로 나가야 할 시장들에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 중국에서 아무리 기술을 개발을 해봤자 우리나라 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사실은 제가 공략드렸던 그 기업이 지금 사실 이 기술력을 중국에서 아무리 뭐 CATL에서 따라온다고 해도 그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에요. 기술 자체가. 그래서 저는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2차 전지도 그 기업을 노려봤던 거였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저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국에서 사실 중간 산물을 제외하고 그 뒤에 만들어지는 완제품들, 그리고 그 전에 만들어지는 1차 과정의 그런 생산물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이 다 전달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중국과 벗어나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내지는 이거를 우회해서 더 저렴하게 베트남이나 동남아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이러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에 포커싱을 맞추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수출에 대해서 더욱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할 것이고, 정책이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서 포커싱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정책주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아예 딱 틀을 정해놓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양자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양자 컴퓨터를 또 추천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제가 오늘 공략해 드리려고 하는 종목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가시면서 꼭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한국과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또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은 중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찾으시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수록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죠. 정부에서 밀어주는 관련 정책주들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기업도 바로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정부에서 미는 정책이라고 하면 네. 방산과 원전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최근에는 또 인공지능과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맞죠. 바뀐 게 그러면은- 아니라 사실은 네. 틀이 원래 있었어요. 크게. 큰 틀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는 그 큰 틀을 남겨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렌드가 관심을 받는 게 그쪽 섹터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이슈로 발표를 미리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체크해서 남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일정표부터 해서 제가 왜 남겨드리냐면 정부 정책이나 그리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드리는 이유가 그 안에서 결국은 섹터가 돌고 돌 것이고 그 정책 이슈가 계속해서 돌면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이슈가 나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정책 이슈가 나오면 기업들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가 따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기업들을 어디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느냐. 그래서 이제 주요 매출처가 어디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수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 자료집에 주요 매출처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하고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EV 에비타가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괜히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실질적으로 섹터에 엮여 있지만 그 사업을 안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 라더견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그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되면서 공시를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전혀 상관없었던 기업들이 나 이거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면은 나 2차 전지예요. 나 2차 전지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나 2차 전지예요라고 뉴스를 뿌리면서 막 급등하고 막 이랬었죠. 사실 이건 다 뭐 새땡주들이 이렇게 그냥 막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공시를 의무화시킨 거예요. 아예 주요 매출처에다가 나 이런 기업을 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해라. 그러면 이 공시 의무화 그 공시가 사실은 의무화 제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의무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본시장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초에 우리가 이 기업이 그러면 그걸 하고 있느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파악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요 매출처가 이거에 대한 정부 수혜 정책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기업이 이걸 진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마나 몇 %나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느냐? 이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이제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나라에 대해서 수혜가 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에 직접적으로 공장이 있거나 그 나라에다 투자를 하고 있거나 우회해서 생산을 하고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면 이런 기업들을 자세히 봐야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까지 포함 여러분들이 분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친절하게 전부 다 자료집을 괜히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딱 하나만 보이죠. 목표가, 매수가 이게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만 보시겠지만 그쵸. 실질적으로 사실 그거만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주요 매출이나 주요 뭐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인지도 그죠? 사실은 사실 섹터만 아무데나 알고, 네. 맞아요.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테마성으로만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되면 첫 번째 하는 게 테마가 무엇이 이슈가 있는지 또는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투자를 길게 하고 실매매를 큰 돈으로 점점 하면 할수록 결론적으로 테마하고 이런 쪽으로 쫓아가기보다는 재무가 안정적이면서 실질적인 매출의 기업 수익. 그래서 진짜로 이 기업이 이 테마에 대해서 실질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장성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테마성으로 강하게 반등한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느냐 이걸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변해요. 이게 아마도 지금까지도 테마나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직 진짜 주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내가 수익을 보긴 봤어. 그리고 되게 본 것 같아, 돈을.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다 마이너스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테마만 쫓아다니면 지금 시장에서 뚜렷한 테마가 없거든요. 하루 올렸다가 내일 내려요. 그리고 이제 강세를 보였던 테마들 다 조정받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하면서 겁죽인 다음에 2차 전지 최근에 보세요. 다시 또 반등하잖아요. 그럼 겁주고 나면 또 다 반등한단 말이에요. 이거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뭔가 좋다라고 고점에 볼 게 아니라 제가 다우 이론 설명을 드리면서도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남이 좋다 하는 것보다는
소외되어 있는 그런데 기업의 성장성이 좋은 이런 기업들을 노려봐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건 앞에 쭉 제가 경제 성장률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유동성 문제라든지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쭉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의 수익을 보려고 하시면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안전한 자산들, 특히나 재무 측면에서 좋고 그리고 정부가 밀고 있는 기업들은 결론적으로 조정을 일시적으로 시황상 봤더라도 굉장히 강하게 반등세를 그려놓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체적으로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기업들 아마 쭉 전반적으로 작년 시장까지 안 좋았다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차트 한번 쭉 돌려보시면요. 대체적으로 기업들 재무 좋았던 기업들이 굉장히 반등세가 빨라요. 그러니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말은 하락폭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탄력성은 결국 재무로 비롯해서 탄력성과 이꼴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이 재무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고 시황상 밀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단순 섹터에 대한 악재로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 그게 바로 재무이고 영업이익입니다. 그 고유의 권한인 재무를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부 정책과 함께 재무가 좋은데 이 기업들이 빠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다시 반등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분할 매수하시면 저는 반드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재무를 강조하시는 분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보다는 재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는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은 절대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님이 방송 중에 공략 주신 시가총액 높고 재무 좋은 종목들은 정말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천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13.8%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익률 표를 보시면 이 종목들이 모두 다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다 직접 분석을 하시고 재무도 좋고 시장성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주신 건데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모두 다 10% 넘게 우량주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을 하셨더라면 정말 안정적으로 1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방송 50분 동안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방송이 없는 날에도 만나보고 싶다, 히든 종목들까지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방송 9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QR코드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은 일주일에 단 이 시간, 목요일 이 시간에만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는 공략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공략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유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섹터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그 PCB나 FPCB 이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제가 굉장히 전에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요. 물론 여기 방송에서는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추천을 드릴 수는 없었지만 사실 이 PCB나 FPCB 이쪽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앞으로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이 보시면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언팩에 대해서 서울에서 이제 최초로 개최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갤럭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 해외 시장에서 특히 미국에서 많이 오픈을 했었죠. 근데 서울에서 이제 언팩을 처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심도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클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에 대해서 열풍이 엄청나게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이게 결과물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 결과물 이전의 기대감으로 강하게 반등세를 그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풍이. 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이제 7월 26일이에요. 자, 7월 26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그 행사 때 재료를 오픈하기 전에 이거를 가져가면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PCB 관련주들, 특히나 FPCB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강해요. 근데 이제 종목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저도 제가 오늘 공략 추천드리려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사고 싶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네. 제가 진짜로 네. 제가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셨나요? 엄청 하다가 네. 네, 저도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선물로 이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제 종목은 이제 또 샀어요. 그래서 이제 서브로 다른 걸 샀지만 이 관련된 회사입니다. 똑같이 FPCB 관련 회사이고요. 제가 이거 직접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련 회사들이 왜 기업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앞으로 삼성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에서 보시면 수출 대상국 품목에 대해서 다변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겠다 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품목을 보시게 되면 AI, 메타버스, 그리고 ICT 서비스 분야, 반도체, 5G, ICT 장비 이쪽으로 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게 다 뭐예요? FPCB 관련주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PCB나 FPCB, 결국은 P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컴퓨터 같은 거 뜯어보면은 전자제품이나 뜯어보면 녹색 기판 있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런 녹색 기판. 이런 게 보통은 이제 PCB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FPCB는 보통 이제 연성으로 해갖고 좀 구부러지고 모양이 이제 둥글거나 핸드폰이 이제 둥글거나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곡선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게 딱 직각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연성을 갖는 게 이제 FPCB라고 보시면 되는데 핸드폰이나 이런 게 전부 다 FPCB가 들어가고 메타버스, XR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FPCB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FPC나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거에 직접적인 수혜예요. 근데 메타버스 공략주를 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메타버스 공략주는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어요.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꺼림직한 부분이 뭐냐면 메타버스들 관련주들이 진짜 실질적인 수익이 너무 적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좋은데 지금까지 적자를 너무 크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적자가 조금 더 올라와서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더 개선되는 점이 보이고 나서 저는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노려봤으면 좋겠고 지금은 FPCB를 노려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영업이익이 이번에 2분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3분기에 발표가 될 거잖아요. 좀 그걸 보시면서 조금 접근하는 게 용이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 FP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갤럭시 M100 이슈 가지고 분명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 FPCB 결국 삼성에서 지금 XR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전 얘기가 나왔죠. 3월에서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이미 특허권을 내놨습니다. 상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무조건 이건 발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고 대기업에서 밀고 있고 지금 삼성에서 언팩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재무적으로도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꼭 제가 강조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발표됐던 정부에서 보시게 되면 자, 과기정통부 2차관이 발표한 겁니다. 6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파견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6일에 지금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지금 파견이 나갔어요. 뭐예요? AI에 대해서. 자, 해당 기업 어디 있나요? 베트남에 있어요. 베트남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파견을 나갔는데 지금 현지 공장이 베트남이고 여기에서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을 보세요. 얼마인가요? 엄청나게 2배 이상 급증을 했죠. 전분기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급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베트남에 대해서 지금 이 손익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관이 지금 베트남에 출장을 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져셔야 될 것 같다라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FPCB 관련 기업 선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공략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